안녕하세요. 저는 제보러 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3년 1회 전력공학 시작하겠습니다. 21번 보시면은 연가를 해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연가는 일단 공중에서 이제 케이블을 트위스트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약간씩 이렇게 꼬면서 세 가닥이든 뭐 네 가닥이든 가는 거죠. 그래서 대지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대지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연가는 공중에서 하는 뭐 행위이기 때문에 대지 정전 용량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케이블을 약간 꼰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대지 정전 용량의 감소입니다. 상관이 없는 걸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넘어갈게요. 단락보호용 계정기의 범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단락보호용으로 일단은 단락도 있고 과도도 있고 과부하도 있는데 이거는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단락 보호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3번 넘어갈게요. 23번 보시면은 뭐 컨덕턴스 G를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컨덕턴스 G는 R이랑 반비례합니다. 컨덕턴스 G는 R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G를 구하라고 했지만 R을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 공식 써놨네요. G는 R분의 1이니까 천천히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킬로볼테이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현수회자가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절연저항 현수회자 한 개의 절연저항이 2000메가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 다음에 200m 그 다음에 1km. 보통 뒤에서도 보통 나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전력공학이나 뭐 어떤 거든 간에 이 앞에 나오는 게 분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4개랑 2000도 분자에 들어갈 거고 여기 200이랑 1km도 밑에 들어갈 건데 보시면 1km당 그 다음에 200m 이제 1km 거리로 봤을 때 200m당 뭐 철탑을 설치했는데 철탑이 몇 개가 되느냐 표준 경과를 따졌을 때 그러면 5개가 되겠죠. 일단은 5인데 그냥 편하게 1km 나누기 0.2로 해놓을게요. km로 바꾼 거예요. 200을 보시면은 밑에 그 다음에 현수회자 개수가 4개고 그 다음에 절연저항이 2000메가옴이니까 2000메가옴 넣고 메가의 단위이기 때문에 10의 6승이 들어가는 겁니다. R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일단 현수회자의 개수랑 그 다음에 절연저항을 넣고 그 다음에 그 거리당 몇 개가 총 이제 분모 부분에 몇 개가 들어가느냐 표준 경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철탑이 몇 개가 있느냐 이 얘기죠. 5개니까 밑에는 5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G의 이 뭐 변환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대로 할게요. G는 R분의 1이니까 이걸 R 자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1을 하면 됩니다.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일단 위에 1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수 형태 넣어주고 4 곱하기 2000 해주고 곱하기 10에 6승 해주고요. 그 다음에 1 나누기 원래 그냥 5 넣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저희는 그냥 다 계산하니까 보시면은 6.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승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여기 단위는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하나 자리를 옮기면은 이게 마이너스 9승으로 바꿔주면은 이 앞쪽으로 하나 가잖아요. 0.625가 되는데 0.63이랑 거의 비슷하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난이도를 B로 잡았는데 정 풀기 어렵다 그러면 일단 답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G는 R분의 1이니까 R을 구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보시고 안 되실 것 같으면 먼저 답을 외우시고 그 다음에 푸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G는 R분의 1입니다. 컨덕터스 G는 R분의 1 그냥 반대 뭐 R분의 1이라는 걸 따로 외우시기보다는 G랑 R은 반비례한다고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R을 구하시는 방법은 네, 이 거리당 몇 개가 들어가나, 철탑에 몇 개가 들어가나, 그 다음 위에는 저항 곱하기, 그 다음에 현수회자 개수랑 절연저항을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나올 때 또 주의하실 게, 팁을 말씀드리면은 분자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 내는 사람도 아무래도 분자를 먼저 보게 되니까 분자 형태를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는 염두에 두세요. 앞으로도 계속 문제를 보실 때 그걸 좀 염두에서 좀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4번 볼게요. 뭐 사고 범위 확대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일단은 1번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배전계통의 루프화. 배전계통 왠지 루프화 하면은 뭔가 사고 범위 확대를 방지하는 대책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정답은 1번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두 개를 봤을 때 4번도 좀 1번 아니면 4번을 찍으실 것 같은데, 보통 보시면 선로에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이게 뭐 사고가 났을 때 콘덴서가 역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이상전압 발생 확률이 높죠. 정답은 4번인데 1번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번 좀 조심하세요. 배전계통의 루프화는 이게 안정화에서 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정화되는 거에. 그래서 1번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선로용 콘덴서를 설치하면은 사고범위 당연히 확대 방지에 좋지 않은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선로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사고범위 확대 방지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5번을 한번 볼게요. 25번 보시면은 뭐 교류 송전 방식의 이점을 물어봤네요. 일단 교류 송전 방식의 가장 큰 이점은 직류에 뭐 비해서 변압이 쉬워요. 건선을 감고 건선의 뭐 비에 따라서 변압이 굉장히 쉬우니까 뭐 고압 송전에 유리하다. 고압 송전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고압 송전에. 변압이 쉽고 고압 송전에 유리하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죠. 다른 거는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교류 송전 방식은 변압이 쉽고 고압 송전에 유리하다. 정답은 2번. 교류 송전 방식은 변압이 쉽고 고압 송전에 유리합니다. 넘어갈게요. 26번 보시면은 고장 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 보시면은 유익 개폐기가 나왔어요. 정답은 유익 개폐기인데 우리가 같이 아셔야 될 게, 헷갈리는 게 단록이랑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계속 보시면은 단록이도 있고 유익 개폐기도 있는데 뭐가 이거 뭐 두 개가 비슷한 건가? 근데 같은 겁니다. 예, 생각하신 대로. 이게 뒤에 문제랑 좀 약간 연동되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뭐 35번 보시면은 단록이가 나와요. 이게 유익 개폐기랑 뭐 똑같은 거예요. 단록이 안에 유익 개폐기랑 뭐 기준 개폐기, 진공 개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록이랑 뭐 유익 개폐기도 같은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유익 개폐기는 우리 벽면에 한번 보시면, 잠깐 보시면은 그냥 벽면에 전등 스위치처럼 차단 능력은 없어요. 차단 능력은 없고 그냥 온오프 해주는 그냥 스위치, 일반적인 우리 스위치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유익 개폐기랑 뭐 차단기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다음 이제 뒷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고장 전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단록인데, 크게 보면은 유익 개폐기. 근데 개폐기만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은 유익 개폐기 있고 기준 개폐기 있고 진공 개폐기가 있는데 어차피 다 개폐기가 들어가니까 우린 다 아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유익 개폐기입니다. 단록이랑 똑같은 겁니다.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우실 때 한꺼번에 같이 외우세요. 그 다음에 27번 넘어갈게요. 27번 보시면은 안정도 뭐 향상 대책이 아닌 걸 물어보네요. 보시면은 1번은 완전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 전압 변동을 크게 하면은 안정도 향상 대책이 당연히 아니죠. 전압 변동은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한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전압 변동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그 다음에 3번 답 한번 볼게요.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낮게 한다. 어떤 문제든 간에 리액턴스를 낮게 하는 건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임피던스는 높게 하는 게 유리한 거고. 보시면 계속 나오겠지만 리액턴스를 낮게 하는 거는 좋은 거고 임피던스를 높게 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리액턴스는 낮게, 임피던스는 높게, 둘 다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액턴스는 낮게, 임피던스는 높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안정도 향상 대책으로 리액턴스를 낮게 한다. 낮게 하니까 좋은 거니까.
전압 변동을 크게 한다는 말이 안 되니까 정답은 1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 뭐 전송 동량이 가장 적은 것, 뭐 손실이랑 모든 게 다 동일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삼상 사선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써요. 왜냐면 외부에서 380이 들어와서 뭐 중성선을 엮어서 뭐 R, S, T 그 다음에 뭐 중성선 부분을 뭐 N 해가지고 380을 해서 이걸 묶으면은 220이 돼요. 220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뭐 공식이나 그런 걸 외우기보다는 삼상 사선식은 전원 동량이 가장 적은 방식이에요. 뭐 부하 전력이랑 모든 게 다 좋은 거죠. 모든 점에서 다 유리하기 때문에 삼상 사선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선양도 가장 적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보시면은 보호계정기의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네요. 근데 3번 보시면은 반환시에 관한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앞으로도 계속 보시겠지만 반환시를 외우실 때 좀 약간 사랑이랑 좀 연관 있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 반하는 시간이 반하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동작 시간이 빨라지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시간이 뭐 어떻게 많이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걸 전류로 생각하는 거죠. 전류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빠르게 동작할 거고 이건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전류 값이 큰데 느리게 동작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세상에서든 간에 이건 말이 안 되죠. 작아질수록 빠르게 동작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전류가 작으면 빠르게 동작하고 전류가 크면 느리게 동작하는 게 아니고 전류가 크면은 빠르게 동작하고 전류가 작으면 느리게 동작하는 계전기가 반환시 계전기. 반환 시간이 클수록 빠르게 동작한다. 정답은 3번. 왜냐면 내용이 틀렸으니까 전류가 클수록 빠르게 작을수록 느리게 동작해야죠. 30번 볼게요. 30번 보시면은 뭐 동기조상기랑 뭐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동기조상기는 뭐 진상이랑 지상을 다 사용할 수 있고 전력용 콘덴서는 진상만 사용할 수 있죠. 하나 뭐 같이 그냥 뭐 당장 외울 건 아니고 류진 C, 업지, L로 외울게요. 뭐 류진 C, 뭐 류현진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류현진 없다. 뭐 사투리 방식으로 진상일 때 C고 그 다음에 전류가 빠르다.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이고 지상일 때 전압이 더 빠르다.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류진 C, 업지, L로 외웠으니까 L일 때는 지상이고 전압이 더 빠르고 C일 때는 진상이고 전류가 더 빠릅니다. 당연히 전력용 콘덴서 C니까 C잖아요. 진상밖에 안 돼요. 없어요. 예. 이거는 그냥 이 B번을 한번 보려고 그냥 같이 외친 건데 류진 C, 업지, L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동기 조상기는 당연히 진상이랑 지상이랑 가능합니다. 예. 이거는 몇 번만 2번 정도만 푸시다 보면은 뭐 쉬운 문제니까. 근데 이걸 류진 C, 업지, L로 같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좀 한 번씩 류진 C, 업지, L로 외쳐주시고 외워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문제가 하나, 둘, 셋. 앞에 것도 똑같았지만 제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나온 순서가 분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뒤에 나오는 문제가 세 개가 다 분자가 다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풀어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시면은 발전기 출력이 나오고 하여튼 뭐 열 효율을 구하려는데 발전기 Pg가 제 말대로라면 Pg가 분자로 가야 되잖아요. 정답은 일단은 4번인데 PG가 분자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어디서부터 잘릴지 모르겠는데 BH는 밑에 들어가는 거죠. HB인데 샤프심이 밑에 박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860을 왜 나오냐면은 1kcal가 이제 1kW가 죄송합니다. 860칼로리라서 그래요. 킬로칼로리라서. 그래서 860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PG는 위에 있으니까 PG 들어가고 열 효율을 구하는 건데 열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샤프심 HB 그 다음에 860은 네, 1kcal가 1kW가 860칼로리다. 킬로칼로리다. 그래서 860 들어가고 그 다음에 PG는 위에 분자 형태이기 때문에 PG가 들어간다. 정답은 4번입니다. HB분의 860 PG인데 연상 암기법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입력분의 출력이니까 출력인 거죠. 출력. 맞죠? 출력이 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이걸 외우시는 것보다 이걸 외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건 편하게 외우세요. 근데 먼저 나온 순서가 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넘어갈게요. 32번 보시면은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어떻게 답을 암기하냐. 보시면은 이거를 푸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뭐 답만 보시고 이 형태가 지금 약간 바지 모양이잖아요. 뭐 어떤 쪽을 막든 간에 발이 들어가고 발이 들어가고 그래서 바지니까 나머지는 바지가 없잖아요. 그죠? 보바지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보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바지 형태니까 정답은 4번. B 플러스 A Z인데 그냥 바지라고 외울게요. 바지.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 잘 보세요. 바지라고 외울게요. 33번 보시면은 뭐 온도 계수를 물어봤네요. 감속제에. 근데 보시면은 핵심 키워드는 1도입니다. 1도. 1도 변화에 대한 반응도에 대한 변화인데 이걸 다 어떻게 외우나요, 우리가? 그냥 온도 계수 나오면은 1도 나오면은 정답이다. 온도 계수 나오면은 1도의 변화. 1도. 온도 계수 나오면 온도만 외우시면 안 돼요. 온도 여기도 있어요. 온도 계수 나오면 1도. 정답은 3번. 온도 계수가 나오면 1도의 변화에 대한 반응도의 변화인데 그냥 온도 계수 나오면 1도. 온도 계수 나오면은 1도로 외울게요. 그 다음에 34번 보시면 이것도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답을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보시면 무슨 왕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왕복회로가 나오는데 왕복회로 나오니까 어떤 사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를 태워주는 24025 뭐 24여기요라고 외우셔도 되고 2402호 약간 왕로 나오고 왕복회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강에서 어떤 뭐 사람을 태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2402호 사공이 있다고 2402호라고 이렇게 좀 연상해서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풀기 위해서 공식을 너무 많이 외우면은 안 좋은 게 나중에 공식도 도출해내기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제씩 두 문제 뭐 10년 동안 한 문제 두 문제 나오는 거는 굳이 공식을 안 해오고 답으로 외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60점 정도만 맞고 10점은 찍어서 맞출 거니까 70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35번 보시면은 아까 26번이랑 앞에 회차가 아니고 같은 회차는 동일 회차에서 26번이랑 약간 뭐 이렇게 연동이 돼요. 같은 회차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인터럭 회로의 설명을 물어봤네요. 인터럭 회로는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 단로기를 닫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단로기는 차단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로기가 먼저 닫혀 있어야지 차단기가 닫혀 있는데 단로기를 먼저 닫으면은 아크가 생기거나 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로기는 스위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로기는 개폐기죠. 유입 개폐기, 규준 개폐기, 진공 개폐기. 단로기는 토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치면은 뭐 유입 개폐기가 나와서 이것도 단로기예요, 그냥. 다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인터락이 무슨 의미냐면은 단로기를 먼저 닫으라는 거예요. 단로기는 차단 능력이 없으니까 단로기를 먼저 닫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 단로기를 먼저 닫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단기 열려 있을 때 단로기를 먼저 닫아라.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지만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36번 보시면은 연 부하율을 물어봤네요. 연 부하율은 뭐 연 최대 전력분의 연간 전력량인데 보시면은 먼저 나온 순서가 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2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연간 전력량, 연간 최대 전력 밑에잖아요. 분모, 분자.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특히 전력공학에서 좀 눈여겨보세요. 아닌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는 60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최대한 빨리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일단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보시면 2가 먼저 들어갔고 W는 밑에 들어왔는데 뭐 다른 것도 있죠. 근데 87여공이 들어가요. 87여공은 365일 곱하기 24시간을 해준 건데 이게 분모에 원래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분수 뭐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8760 여기 87
여공이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가 없잖아요. 지금 밑으로 내려온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생각하시면은 머리 아프실 것 같고 그냥 이 형태로 있다는 걸 느낌적으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고 분모가 이렇게 들어가고 87여공이 있다. 그러면은 정답은 4번. 87여공 뭐 W 곱하기 2 곱하기 100 이렇게 암기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37번 보시면은 특성 임피던스를 구해달래요. 특성 임피던스는 Z0인데 Z0가 중요한 건 뭐 아니고 그 다음에 공식이 제일 중요하죠.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나온 순서가 분자예요. 분자, 분모. 근데 Z0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은 루트 y분의 z입니다. 300 나왔잖아요. 300을 z자리 그 다음에 1200 있잖아요. 1200을 y 형태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R이나 G 형태면은 그냥 1200 밑에 써주겠지만 분수 형태로 1200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루트. 그래서 이거를 Y만 돼도 Y는 몇 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200 넣어서 안 되면은 다시 1200분의 1을 넣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Y 형태는 이런 분수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근데 넣어서 안 되면 다시 계산하시면 되고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아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완전히 알려고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위에 300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분수 형태로 1하고 1200 지금 600이네요. 정답은 1번이고 이거를 굳이 뭐 분수 형태로 밑에서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이거는 편한 대로 나누기로 그냥 바로 하셔도 되고 편하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1 나누기 1200 해도 이렇게 똑같으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은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루트 y분의 z입니다. Z0는 특성 임피던스. Z0를 안 외우셔도 될 것 같고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z이에요.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 y분의 z. 네. 그리고 분자 형태가 먼저 나올 확률이 높아요. 분모가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38번 보시면은 삼상 차단 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냐고 물어봤네요. 차단 용량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3상이 들어가면은 우린 루트 3이랑 친하잖아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 3번, 4번 지켜주고 그다음에 차단 용량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전격 차단 전류, 전격 차단 전류가 더 큰 거예요. 뭐 공식은 이런 공식인데 IS 차단 뭐 차단 전류로 해가지고 정답은 1번이죠. 전격 차단 용량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전격 차단 전류가 전격 전류보다 더 커요. 그러면 정답은 1번. 2번도 제껴주고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입니다. 차단 용량은 계산할 때 정답은 1번이에요. 넘어갈게요. 39번 보시면은 조속기가 너무 예민하대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정답은 일단 탈조인데 탈조는 뭐 스텝모터나 다른 걸 써보신 분은 알 것 같은데 그 속도를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해서 뭐 서버 온이 안 되거나 뭐 모터가 정위치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조속기가 너무 예민할 경우에는 그 제대로 위치를 탈조가 일으키기 쉽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원리나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조속기가 예민하면은 탈조가 될 수 있다. 근데 탈조는 어떤 느낌인지는 속도를 이탈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조속기가 예민하면은 탈조가 될 수 있다. 조속기가 예민하면 탈조가 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은 송전선로의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송전선로의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무브화일 때입니다. 그 다음에 괴로할 때예요. 근데 이 괴로랑 페로가 굉장히 저도 헷갈려요. 보시면은 무브화 송전선로의 괴로, 페로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정답을 외우실 때는 정답 먼저 외울게요. 정답을 먼저 외우실 때는 무게가 굉장히 뭐 크면은 이상전압이 크게 발생하겠죠. 무개념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정답은 일단 2번이니까 보시면은
차단기 기준이더라고요. 차단기 기준으로 닫힌 거를 회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회로가 행성이 되는 거죠. 페로프가 된 거죠. 페로프. 예, 연결이 된 거죠. 이거는 페로프가 안 된 거고, 어딘가 끊어진 걸 거고. 그래서 페로, 온 흐름이 흐르게 되는 게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열렸고, 개로됐다, 열렸다, 그 다음에 오프된 거고, 차단된 거, 이게 같은 말입니다. 닫힘, 펴로, 온, 흐름, 그 다음에 열림, 개로, 오프, 차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무버의 상태에서 개로 여는 거죠. 여는 거. 네. 회로를 차단기를 여는 거. 네. 개로 하는 거.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브하고 개로 할 때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쉽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른 정답도 한번 볼까요? 네. 부하. 예, 여기서는 부하가 나오니까 아니고 무부하예요. 정답 3번 제끼고 4번 제끼고. 정답은 무부하일 때, 개로 할 때. 무부하, 개로 할 때. 무개예요. 무개, 무개념. 이상전압 무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거 무게.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이나 잘못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